지금 요 며칠 아침 최저 기온이 뭐 마이너스 1도, 2도 또는 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서리도 지금 내리고 그래서 일부 지금 냉해 피해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뭐 금년 상황으로 보면은 냉해 피해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걸로 전망을 하지만은 그래도 냉해 때문에 뭐 과총염이 조금 장애를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영양 관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냉해를 만약에 받았다 싶을 때에는 물 500리터에 요소 1 내지 1.5kg 거기에 황산화연 500g을 같이 혼용을 해서 살포를 해 주시면 훨씬 회복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1차 방제를 석회 보르덱을 사용하신 농가들은 석회 보르덱 살포한 후에 최소 10일 이상은 지나야 피해를 좀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보르덱을 살포를 하셨다면은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연면 시비를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일반 살균제로 1차 방제를 하신 분들은 요소하고 황산마그네슘,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에 갈반병 피해를 받아서 조기낙엽이 져가지고 저장양분이 부족한 경우는 지금 아마 잎도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산마그네슘 3kg를 같이, 즉 요소, 황산마그네슘, 황산아연 이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단독으로 살포를 해주시면은 아마 냉해 회복, 그리고 저장양분 부족에 의한 초기에 발생되는 화총엽이나 또는 초기 잎이 조금 더 건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양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인공수분을 또 주로 하는 걸로 아는데요. 예. 뭐 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수분을 하지만 또 이 홍로에서 백화에서 피는 늦게 피는 꽃이 홍로 꽃필 때하고 맞아가지고 그 수분수 역할을 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후지나 이런 품종들은 지금 인공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도 지금 꽃가루를 준비해 놓으셨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인공수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과일은 한 나무에서 전체 생산량의 약 60 내지 70%는 인공수분으로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0 내지 40%는 주변에 있는 다른 품종의 꽃가루를 받아서, 즉 벌이나 나비에 의해서 자연 수분 수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30 내지 40% 과일이 착과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완벽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후지나 또는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의 수분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홍로 같은 경우는 사실 홍로 품종에 맞는 수분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분은 뭐 지금은 오후 시간이지만은 인공수분은 가급적이면은 꽃이 피는 많이 피는 오전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수분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석송자하고 꽃가루하고 지금 섞어 놓은 건데 보통 우리가 인공수분은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꽃이 한 70%, 즉 정화의 중심화가 한 70% 정도 피었을 때 그때 중심화만 한 번씩 찍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뭐 날 기상 여건이 좋으면 그날 바로 만개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하시고 또 내일 하고 이렇게 한 2번 정도만 해주시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과일 숫자를 확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인공수분 해봐야 별 효과 없다 그러는데 분명하게 효과는 있습니다. 정형과 생산하고 대과 생산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인공수분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인공수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 과원은 뭐 인공수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한 10% 이상 꽃이 피었기 때문에 한번 인공수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지금 우모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공수분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예요. 뭐 일부에서는 뭐 우리 여성분들 화장할 때 쓰는 그런 붓 가지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가급적이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암술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아무리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암술이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과일이 기형과가 나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우모봉을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만 이제 또 지금은 뭐 길게 해서 뭐 끝에 타조털이 달린 이런 건전지를 활용한 그런 도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도구를 쓰시는 것이 아마 작업 속도는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냥 중심과에만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빨간색 이 석성자가 있기 때문에 인공수분을 해준 것은 이 빨간 석성자가 묻어 있어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뭐 중복으로 뭐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해주시면은 과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는 지금 현재 아마 각 가정에서 냉장고, 특히 이제 냉동실에다 보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냉동실에 원래 이 꽃가루는 마이너스 18도 이하 되는 극저온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장기 저장할 때 그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용하기 뭐 한 4, 5일 전이나 일주일 전에 구입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쓰면은 꽃가루가 참 아직 동면에서 안 깨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공수분 하실 때에는 적어도 꽃가루를 냉동실에서 꺼내서 사용하기 한 최소 10시간. 아마 제일 좋은 거는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상온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꽃가루의 활력이 활성화가 돼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수분 할 때 저 위쪽도 해야 하나요? 뭐 하실 수만 있으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뭐 인공수분하면서 우리가 뭐 리프트를 타거나 또는 사다리를 타고 저렇게 높은 데까지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수량의 한 60 내지 70%는 인공수분으로 확보를 하고, 즉 키가 닿는 높이까지는 인공수분으로 하시고 나머지 최상단부는 그냥 자연스럽게 벌들에 의해서 자연 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 키가 조금 우리나라 평균치지만은 웃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아마 이게 좀 짧을 거예요. 이게 지금 30cm짜리인데 이보다 더 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 20, 30cm 여기에다 밴딩해서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은 상당히 높은 곳까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원주들이 뭐 어디까지 찍겠다 하시면은 뭐 이거 좀 길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박사님보다 키가 더 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그렇게 찍어서는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 정도는 묻어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 꽃가루가 금보다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3g에 뭐 국산 꽃가루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중국에서 지금 꽃가루가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되고 있는데 뭐 중국 꽃가루는 약간 발화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만약에 중국산 꽃가루를 쓰실 때에는 충분한 양으로 좀 넉넉하게 찍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너의 작업이 그러면은 적화하고 그다음에 정례, 적화, 정례 적화 그다음에 인공수분. 인공수분. 예. 아, 이렇게 또 저 하면은 뭐 저 좋은 과일이 열리고 항상 저 남은 사과 발전뿐만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사과 발전을 위해서 참 이리 교육을 해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과에서 필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사과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우리가 그 목표로 하는 거는 과일입니다. 과일이지만은 이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켜야 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과 농사는 최종 목표는 생산물은 과일이지만 이 최종 생산물을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 농사는 햇볕 농사입니다. 햇볕 농사요. 즉 수관 안쪽까지 햇볕이 얼마나 많은 생육기 전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햇볕을 들어가게 해주느냐. 햇빛이 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햇빛이 잘 들어가면 꽃눈도 좋아지고 예. 착색도 잘 네, 되고 착색도 잘 되고. 금년 농사뿐만이 아니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햇볕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과일이 아니고 잎입니다. 즉 병해충 관리, 생리장애 이런 걸 얼마나 우리가 잘 컨트롤해서 정말 좋은 잎을 가을까지, 늦가을까지 끌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병해충 관리하고 영양 관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런 좋은 잎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잎을 가장 그 손상시키는 병이 갈색무늬병, 즉 갈반병이죠. 근데 갈반병은 우리 농가들께서 내 밭에 갈반병이 발생이 됐다 이걸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즉 잎이 노랗게 변색이 되고 낙엽이 한두 개 떨어져야 아 갈반병이 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더군다나 금년에 지금 생육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한 열흘 정도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갈반병은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가들께서 갈반병 예찰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반병 예찰은 외부에서 봐서는 우리가 예찰을 못합니다. 갈반병은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15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밀하게 갈반병 예찰을 하셔야 할 거예요. 수관 안쪽, 결과지 바깥쪽이 아니고 측지하고 가까운 쪽에서 발생된 잎들, 여기에 잿빛 부정형의 무늬가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예찰을 하셔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비싼 약을 사용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해도 갈반병은 완전 방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갈반병도 많았었고 또 금년에 생육기가 빠르기 때문에 갈반병 예찰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애. 잎을 저해하는 해충 중에 가장 큰 게 응애죠. 자, 응애는 사과나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박이 응애가 있고 사과 응애가 있습니다. 점박이 응애는 갈반병 예찰하실 때 그 잎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즉 수관 안쪽에 오래된 잎, 바깥쪽에서는 절대 못 봐요. 즉 그리고 예찰 높이도 거의 1m에서 한 1.2m 정도 초기에는. 그러나 사과응애는 또 정반대입니다. 사과응애는 우리 키 정도 높이에서 보시는데 점박이응애는 잎 뒷면을 보시면 돼요.
전박이응은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잎 뒷면에서 섭식을 합니다. 반대로 사과응에는 햇볕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 앞면에서 흡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응애지만은 이게 서로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서식하는 위치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전박이 응애와 사과 응애 예차를 좀 신경을 써서 해서 금년에는 갈반병, 응애 피해를 받지 않는 아주 건강한 잎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이 아니고 완전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정례, 적화, 그 다음에 인공수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봄철에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적과의 중요성, 또 적과를 어떻게 하고 또 측지 그 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착과시키는 게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